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평평한 형태가 아닌 구부러지고 동그랗게 말리기도 하며 접히기까지 하는 무한변신 시대. 그 흐름에 맞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하고 있는 광학 필름은 그렇게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해도 초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 광학 필름 소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고분자 합성을 통해 주름 없이 오래 쓰는 광학 필름을 개발한 과학자. 디스플레이 신대륙에 상륙하기 위해 광학 필름을 30만 번 구부린다는 그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종합연구기관. 이곳을 중심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모여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열어갈 이곳에 전자파 솔루션 융합연구단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도가 전자파 차폐 필름의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광학 필름의 소재 연구가 여기에 있는 과학자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있는 반응물이기 때문에 폴더블이나 롤러블 디스플레이 혹은 전자기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광학 필름 소재가 사용되게 됩니다. 현재 제가 이 단계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광학 필름 소재 제조에 있어서 필요한 고분자를 합성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유연한 디스플레이의 비밀을 밝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홍성호 박사입니다. 평평한 플랫형, 완만하게 구부러지는 커브형, 양쪽 끝을 구부린 밴드형,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폴더블형까지 다양한 특성의 디스플레이가 개발되면서 이를 수용하는 필름 연구도 중요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A4 묶음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2차원 구조에 가지는 필름을 접게 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A4 용지들이 밀려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밀려나는 현상은 접는 부위로 하여금 안쪽에는 압축력이 바깥쪽에는 인장력이 걸리기 때문인데 따라서 폴더블 혹은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안쪽에서 걸리는 압축력과 바깥쪽에 걸리는 인장력이 반복적으로 쌓임으로써 엄청난 피로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초기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굴곡 신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 홍성우 박사가 주목한 것은 바로 광학 필름 소재. 그는 기존에 알려진 고분자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고분자를 합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유연한 광학 필름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고분자를 합성하고 있는 중인데 이 고분자라는 것은 구슬을 꿰어가지고 길게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저희 학생이 단량체 2개를 투입함으로써 그 단량체를 이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고분자를 합성하는 중입니다. 합성 후 만들어진 고분자 용액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불순물을 걸러내는 공정까지 거치면 이렇게 하얀 형태의 고분자 분말을 얻게 됩니다. 광학 필름 특성상 얇은 막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때문에 정제된 분말 형태의 고분자를 다시 용매에 녹임으로써 필름 제조를 위한 고분자 용액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분자 필름을 제막하기 전에 용액을 식히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때 아민 계열의 용매와 함께 앞서 만들었던 고분자 파우더를 함께 녹여주는 지금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조금 효율적으로 녹이기 위해서 적정 온도와 마그네틱배가 돌아갈 수 있는 RPM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불순물 없는 순수한 고분자 분말이 용액으로 재탄생하는 순간 이때 용액 속에 기포들이 생기는데요. 교반기를 이용해 작은 기포마저 말끔하게 없애줍니다. 고분자 용액을 만들게 되면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페이스트 믹서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서로 다른 RPM으로 인해서 기포가 제거되게 됩니다.
광학 필름과 같이 광 특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작은 기포 하나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포를 없애주는 공정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용액을 유리기판 위에 도포해줍니다. 50마이크로미터의 균일한 두께로 얇게 밀어주는데요. 그 후 최적화된 온도와 시간으로 유리기판 위에 고분자 용액을 2단계에 걸쳐 건조시켜줍니다. 첫 번째 1단계는 100도씨 미만에서 그냥 건조를 하고 추가적으로 건조 사슬들을 강하게 서로 이제 묶어주기 위해서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열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필름 표면 상태도 저희가 고르게 형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름을 구성하고 있는 고분자 사슬을 저희가 잘 이제 패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패킹을 통해서 기회적 물성과 광택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건조된 필름을 확인해 보는데 예, 제막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물도 크게 안 보이고 이 정도 광택성이면은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표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더 중요한 최종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바로 유연 광학 필름을 얻기 위한 9가지의 필수 평가 과정입니다. 그중 필름에 힘을 가했을 때 변형되는 정도를 확인해 보려는 연구팀. 장비를 통해 필름을 쭉 늘려보는데요. 그때 과연 연구팀이 개발한 필름은 어느 정도의 탄성이 있는 걸까요? 지금 10편의 임장 강도는 232 메가파스칼이 나오고 이번 10편의 탄성률은 8.5 기가파스칼이 나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비닐봉지 탄성률의 100배 이상의 결과인데요. 이외에도 광학 필름의 투명성을 측정해 봅니다.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필름이다 보니 투명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옐로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얼마나 노란빛을 띠는지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보통 광학 필름 같은 경우에는 3 이하의 값을 나타내야 이제 좀 백색에 가깝다 쓸 수 있다라는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 정도, 이 정도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하얗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에 준하는 우수한 광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도의 연필심 스크래치에도 끄떡없는 단단한 표면을 자랑하고 30만 회 이상 접었다 폈다 해도 초기 품질을 유지하는 뛰어난 굴곡 신뢰성 등 이 모든 특성을 한 필름에서 동시에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성호 박사의 연구 성과는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터리얼즈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리게 됐는데요. 접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재 기존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의 연구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범용 플라스틱보다 기회적 물성과 열적 특성이 뛰어난 그런 소재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강한 기계적 물성을 보이는 폴리이미드라는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이미드는 일반적으로 낮은 파장대의 빛을 흡수해서 노란색을 띠는 단점이 있는데 이 노란색에서 벗어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폴리이미드의 화학 구조식을 잘 파악한 후 그 구조를 기반으로 다중 이온 결합을 제가 새롭게 개발한 고분자 소재에 도입함으로써 기존 폴리이미드에서 노란색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유리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개념의 폴리이미드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 우산을 든 홍성호 박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소 긴장한 듯한 그의 얼굴. 우산까지 들고 차 앞으로 마중을 나가는 걸 보니 그에게 꽤 귀한 손님인 것 같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홍성호 박사가 이토록 극진히 모시는 이분은 바로 지금의 홍성호 박사를 잇게 한 1등 공신인 은사님 조원호 박사입니다. 새로 만든 지 오피스. 그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호 석좌 교수로 임명된 교수이자 한국고분자학교의 회장직을 맡을 정도로 고분자 분야의 권위자인데요. 높은 글이 있거든요.
은사님이 직접 제자의 연구실에 발걸음을 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주 이제 아끼고 좋아하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홍성호 박사가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연구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어떤 어떤 자문이라 그럴까요? 어떤 뭐 도움의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우 박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 조원호 교수는 지금도 여전히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좀 연구하고 싶은 열정만 있다면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기 때문이죠. 아마 TG가 별로 안 낮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은사님도 엄하고 철저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X보다 N이라고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N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시절 스승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홍성우 박사에겐 잊지 못할 추억도 생겼다는데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해봤느냐 하는 것을 내가. 교수님이 논문을 봐주시기 시작하면 저희는 항상 이제 언제 교수님과 논문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보통 이제 저희 랩으로 전화가 오면은 교수님 전화죠. 보통 저희는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시간이 된 건가요? 그거는 그냥 시청자들의 생각에 맡겨서 그냥 하는 게 혼나는 시간이죠. 절대 좋은 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딱 들어가면은 제가 심각하게 오류를 범한 부분은 교수님이 빨간색 박스를 쳐서 밑줄을 많이 건 상태로 계시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저기는 내가 정말 뭐 큰 실수를 했나 보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자들의 연구에 항상 귀 기울이며 후학양성에 힘을 쓴 조원호 교수. 제자들이 자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연구자로 커갈 수 있도록 스승은 그 누구보다 엄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려면은 자기 스스로 영어 논문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트레이닝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심지어 뭐 그림을 갖다가 그리는 모양까지도 제가 일일이 이제 지적을 해서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은 제가 습관입니다. 그래서 동심 때 저희 스승의 훌륭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박사학위 받을 당시 쓴 첫 논문이 네이처 소식지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홍성우 박사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넓어져 갔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보통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3번 심사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위원들,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제 박사학위가 통과되었음을 통보를 받고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악수를 칭하면서 제가 그때 박사란 얘기를 교수님께 처음 들었거든요. 홍 박사 그동안 정말 수고했네.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너무 예상을 못한 그 답변, 말씀이셔가지고 네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악수만 교수님 악수 받고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은 이름을 가짐으로써 존재가 명확해지듯이 자신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스승의 홍 박사라는 이름을 통해 홍성우 박사는 비로소 꽃이 되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었습니다. 그 미니맥스몰도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연구를 소개하고 싶은 제자와 그런 제자가 자랑스러운 노 교수. 이렇게 둘만의 대화는 깊어져만 갑니다. 식용 펌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수돗물로 하면은 좀 문제가 좀 가끔 좀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초저장비 여기 되어 있고 거의 예전에 은사님과 이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찾은 그의 집. 민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홍민기예요. 예? 홍민기예요. 최근 홍성우 박사 부자 둘만의 취미 생활이 생겼다는데요. 제2의 타이탄 로봇. 제2의 타이탄 로봇? 집안 한쪽에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블럭 모형들이 자리에 있는 걸 보니 대충 감이 옵니다. 거품 어딨어 요거? 최근 이들이 푹 빠진 것은 바로 블록 조립. 맞아. 요 조립발적에 여기 5살 아들이 최근에 블록을 접한 이후 이곳은 둘의 최고 놀이터가 됐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역할놀이 해서
보통 여기는 이제 착한 친구를 하고 저는 이제 나쁜 이놈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오 장난치고. 박사님은 악당. 예, 저는 악당. 그래서 여기는 항상 주인공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블럭 모형을 곧잘 조립해 만드는데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홍성호 박사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답니다. 과거 그와 같은 공학도였던 아버지는 블록 조립을 좋아하던 어린 홍성호 박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줬는데요. 어렸을 적에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좀 빨리 그리고 좀 많이 과하게 블록이라던가 과학상자, 그리고 조립식 같은 걸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도 이제 공학 쪽을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는 자기 자식이 그런 걸 관심 가지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서 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 블록과 조립식 장난감을 유난히 좋아하며 과학자의 꿈을 꿨던 어린 홍성호 박사. 그런 아들을 응원해주던 아버지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홍성호 박사는 지금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노는 거를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제 어릴 때 그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뭐 나중에 뭐 공대를 가겠어요라고 아빠한테 저한테 얘기를 해도 크게 놀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라. 그렇게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공익한다 이제. 한다. 발로 옮겨. 어쩌면 3대에 걸친 공학도 집안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찾은 홍성호 박사. 동료 연구자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아이고야, 이거 책자들이 잔뜩 왔네 아주. 익숙한 듯 책자를 정리하는 홍성호 박사. 사실 이곳이 그의 본집입니다. 그간 파견 근무로 서울에 있다가 한 달여 만에 이곳에 돌아온 거죠. 지금까지 홍성호 박사의 연구 능력을 키워준 보금자리이자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탄생한 연구실. 그 시작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체에 취직해 고분자 연구를 시작했지만 그는 더 자유로운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학문에서의 어떤 자유도 측면에서만 놓고 따진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학교나 정부 출연 연구소가 훨씬 더 자유도 측면이 높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은 연구를 해보고 싶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 와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기롭게 연구원에 들어왔지만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저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히려 생소한 연구 환경에 혼란스럽기만 했다는데요. 만드는 게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그런 홍성호 박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으니 그가 연구원 입사 후부터 함께한 선배 연구자 이성구 박사입니다. 2년인데 무슨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나. 시스템도 다르고 과제를 대응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방황도 하고 좀 고민도 했었는데 그때 그 이성구 박사님께서 처음 저한테 같이 과제를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시고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와가지고 뿌리를 내릴 적에 가장 많이 큰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를 잘할 수 있느냐지 않습니까? 근데 홍성호 박사는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고 그리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네. 선배 연구자의 도움으로 홍성호 박사는 그간 꿈꿔왔던 연구를 마음껏 실현했는데요. 입사한 이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등록 특허만 36건이랍니다. 연구에 몰두해 다양한 연구 노하우를 쌓으며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의 전문가로 입지를 굳혀나간 홍성호 박사. 이를 기반으로 최근 그는 전자파 솔루션 융합연구단 사업과제에서 기관 책임자 및 연구 책임자로서 전자파 차폐 필름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자파 솔루션 연구단에서는요, 일단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금속 소재 기반의 전자파 소재, 차폐 소재를 갖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맥신이나 아니면 카본 나노튜브 파이버 같은 그런 신소재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전자파 차폐뿐만 아니라 흡수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멀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부품이나 기기가 작동하면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전자파. 머지않은 미래에 무인 항공기나 자율주행차가 일상이 되기 위해 전자파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자기기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홍성우 박사 연구팀은 전자파 차폐의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물질 중 한 가지를 필름에 적용했습니다. 저희 랩에서 전자파 차폐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탄소 나노 소재 중에 하나인 그래핀 물질이 되겠습니다. 바로 탄소 원자들이 모여 2차원 평면을 이루는 신소재 그래핀을 활용해 전자파를 막는 것이죠. 효율적인 전자파 차폐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뭉쳐있는 그래핀들을 한꺼풀씩 분리하는 박리 과정이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계면 활성제를 이용해 뭉쳐있는 그래핀들을 분산시켜 분산액을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만들어진 분산액에 고분자 용액을 한 번 더 섞어주는데요. 그 그래핀 분산액에 넣어준 용액 같은 경우는 고분자 용액으로서 이 두 가지를 섞어주게 되면 이 고분자 용액이 필름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핀 분산액과 고분자 매트릭스를 함께 섞어주게 됩니다. 기존 전자파 차폐 필름에 쓰이던 무거운 금속 소재를 얇고 가벼운 형태의 신소재로 대체한 홍성우 박사. 나아가 접히거나 굴곡진 곳에서도 전자파 차폐가 가능한 필름 개발은 그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소재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금속 기반 전자파 차폐 수준의 전자파 차폐 특성을 도달함과 동시에 경량성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할 수 있겠고, 저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굴곡 신뢰성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제가 융합연구단 내에서 맡은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홍성우 박사는 말합니다. 물질과 물질의 합성으로 새로운 소재가 탄생하고 작은 가르침들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듯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클 수 있다고 말이죠. 언젠가 그의 연구가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혁신을 맞이할 때까지 홍성우 박사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YTN 사이언스 강사태 홍성우. 세상에 없던 물질로 유연 광학 필름과 전자파 차폐 필름을 개발해 미래 가치와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합성한 홍성우님께 이 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더욱더 연구에 매진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자신의 연구 주제만 공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 주제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가는 경험을 중요시하겠는데, 그 큰 이유가 다양한 연구 경험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그 연구 경험을 다 통합해서 이루게 된다면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